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은 이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좀 더 하나의 더 팁을 드리자면은 하나하나를 드디어 벌써 또 월요일입니다. 예, 한 주 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성진님이 셀트리온 초대절 면탈했어요? 이화학 면역 분석이라고 해서 HPLC, SDS 페이지 경험과 공부를 중심으로 했는데 면접 볼 때 미생물 QC 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고랑 내용이 다른 거예요? 셀트리온이 잘못 올린 건가? 아니면 성진님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나갔다. 그래서 오늘 멘탈 케어에 대한 그 컨텐츠를 가져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성진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런 생각까지 하셨대요. 이게 내 길인지 그동안 뭘 했는지 등 회의감도 들었지만 아직 내가 부족하고 좀 더 준비해서 다음을 기하겠다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좋아요, 예, 성진님. 첫 줄에 이화학 면역 제품 분석이고 마지막 줄에 환경 모니터링인데 그래서 결국에 환경 모니터링으로 이제 구하게 됐다는 얘기인가? 그렇군요. 이거 참 씁쓸한데요. 환경 모니터링은 미생물 QC가 맞아요. 성진이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은 일단 공고에 있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미생물 쪽이. 그래서 너무 윗줄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성진님. 공고에 기재돼 있으면 공고 내용 다 봐야지. 왜 맨 윗것만 뽑을 거라고 단정을 해서 그렇게 준비했는지가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을 또 챙겼어야 되는데 멘탈 면접 중에 챙기기가 좀 어렵죠. 네. 지금 마음 잘 먹었어요.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더 준비해서 다음을 기약하겠다는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면접관 분들도 뭔가 다시 도전하고 이런 친구들을 좋아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기도 하고 제가 면접관 입장이어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우리 회사에 오려고 하는 지원자를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너무 그냥 찍혔어. 얘는 아니다. 진짜 아니다. 한 상황이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약간 애매하네 해서 떨어졌는데 또 왔고 그때마다 뭔가 보완을 해와. 그러면은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할 리가 없어요. 성진님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좋은 내용이었어요. 선우아님, 제약 연구직으로 가고 싶은데 하던 연구가 너무 기초 쪽이어서 계속 서탈하는 것 같아서 머리가 아프네요. 맞아요. 연구개발 직무가 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 직무는 정말 진짜 내가 연구 주제가 잘 맞지 않으면은 직무 지원 범위를 좀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제 봐요. 왜냐면은 연구개발 직무 자체가 TO가 너무 적고 TO가 적은 만큼 정말 핏한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핏하지가 않아.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야. 그래서 넓힐 때 연구개발직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스타트업 연구 전문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되고 또는 이제 직무적으로 보면은 직무를 연구개발 직무뿐 아니라 연관이 있는 직무 또는 연관이 있는 경험을 만들어서라도 좀 확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힘내세요. 오늘은 이제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말고 힘내세요로 할게요. 예. 무너지지 마세요로 할게요.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민규님이 취준이 길어질수록 장기적인 열정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뭔가 어떤 것이든 장기적으로 갈 때 열정이 줄어들어요.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잖아요. 신입일 때 약간 예전에 그런 쇼츠나 릴스도 있었는데 신입일 때에다 제가 할게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1년 2년 지나고 뭐 한 3, 4년 차 됐을 때는 막 피하는 거야. 일 뭐 있을 것 같으면 피해. 그렇게 되는 거야. 열정이 사그라든 거죠. 근데 사람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열정이 생길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쪼개서 생각을 해요. 쪼개서. 그게 뭔 말이냐면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해야 돼. 근데 쪼개서. 언제마다? 그러니까 뭐 1년 차면 1년 차 때, 2년 차면 2년 차 때 기준으로 초반의 열정을 또 가져가야 되고 만약에 6개월 만에 식어.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관점으로 해서 다시 해보자. 만약에 3개월 만에 식었어. 그러면 이번 분기 다시 해보자. 일주일 만에 식었어. 그러면 이번 주는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너무 한 개로 퉁쳐서 너무 크게 보면은 초반에 이때만 열정이 있고 나머지는 열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거나 목표를 짤 때도 주 단위 목표가 있고 일 단위 목표가 있고 월 단위 목표가 있고 연 단위 목표가 있고 막 이렇게 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왜 짜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부분 때문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인생 통째로 인생 목표다 하면은
그 목표까지 가기 너무 멀었죠. 그러면은 의지도 의욕도 막 그걸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싶은 거야. 아니 그거 한다고 되나 막 이렇게 싶은 거죠.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그 큰 목표를 위해서 쪼개는 거야. 20대 때 내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또는 25살 지금 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또는 오늘 나는 이 라이브만이라도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또 일이 있어. 그 일에 있어서 또 동기부여를 스스로 시키는 거야. 이거에 있어서 목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방법을 계속 적용을 합니다. 장기 목표가 있으면 장기 목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계속 목표를 만들어서 그 작은 성취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성취감이 쌓이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열정이 되고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취업이라는 그 장기적인 목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 단기적인 목표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돼. 그리고 그걸 이뤄나가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냐면 계획을 짤 때는 거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면 가장 크고 그 멀리 있는 목표에서부터 역순으로 거꾸로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가 오늘 생각 없이 내 최종 목표가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오늘 이거 해야지 내일 저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표는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 오늘의 목표, 내일의 목표 또는 오늘 오전의 목표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민규님 아시겠죠?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좋은 내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뤄가세요. 자, 또 보겠습니다. 문어님 8월에 석사 졸업하고 취준한 지 3주 되어가는데 아 그래요? 취준한 지 왜 이렇게 별로 안 됐어? 문어님 8월에 졸업했는데 딱 맞는 연구직 공고는 많이 없고 5군데에 자소서랑 이력서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서 취직 못할 것 같고 우울하고 괜히 석사했나 하고 저는 제 전공이 재밌어서 했거든요. 최대한 살리고 싶은데 가끔 우울하네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우울하실 겁니다. 문호님 자주 우울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탈락을 하고 서탈하고 서류 잘 안 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멘탈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봐서 그래요. 처음 해봐서 뭐 2번, 3번 정도 하면은 이제 다 됐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 2번째도 안 됐어? 3번째 정도 하면은 대부분 다 됐단 말이죠. 물론 뭐 대학 가는 거 빼고요. 그건 쉽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전에는 2번, 3번 정도 하면 되었는데 근데 안 되는 거야. 이번에는 5개를 써도 5개 다 떨어진 거야. 연락도 없고 취직을 못할 것 같고 이런 경험이 좀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사회는 냉혹해요. 사회는 냉혹해. 근데 얼마만큼 냉혹한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안 풀리네.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이 정도 생각으로 이제 임하니까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멘탈을 좀 세게 키울 수가 있어요. 사회는 이미 냉혹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호님. 그래서 너무 그 떨어졌고 연락 안 오고 거기에 갇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나오세요. 내가 떨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걸 일단 인지를 해야 돼. 그 인지조차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죠. 요즘 서류 합격률 10%만 나와도 잘 되는 거라고. 서류를 10개 쓰면은 1개 붙는 거야. 그런 것도 괜찮은 스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10개도 안 썼잖아요. 10개도 안 썼는데 우울해하고 있잖아. 그건 왜냐면은 이 서류 합격률이 10%만 돼도 잘 된다는 이 냉혹한 현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알고 있더라도 인정을 안 한 거야. 나는 잘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취업을 잘하는 사람들, 멘탈이 강한 친구들은 그 현실을 인정해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한다고. 최소한 10개 이상은 써야 되는 거야. 문호님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50군데 썼는데 하나도 이제 연락이 없었다 하면은 진짜 진짜 우울할 것 같다 라고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 아직 5군데 정도면은 그리고 3주밖에 안 되었다면은 아직은 이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은 이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인정한 걸 토대로 행동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좀 더 하나의 더 팁을 드리자면은 하나하나를 너무 정성스럽게 중요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 뭐든지 소중해지죠. 예를 들어서
이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 네. 이 화분은 내가 목숨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지도 못해요. 이렇게 흔들지도 못해요. 왜냐면 내 목숨인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다 보면은 이걸 가지고 뭐 어디 이사를 가든 이사도 못 가는 거야. 네. 이거 깨질까봐 내 목숨이니까. 근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은 이 중요도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중요도를 낮추면은 낮출수록 여러분들이 무덤덤해집니다. 저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이제 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중요성을 낮추는 거예요. 중요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가지고 있을 때가 여러분들이 괴로워지는 그 순간이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일도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면접에 목숨을 이제 치부하잖아. 그러면 가서 면접을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조심스러워지고 막 하니까 면접을 잘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와. 연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연습만큼 중요성을 낮춘 거죠. 그럴 때 오히려 더 잘 보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 지원 하나하나마다도 중요성을 낮추는 거예요. 싹싹싹싹싹 탈락했어? 에이씨 원래 이래. 하고 싹싹싹싹싹 또 내는 거야. 자소 보완. 저한테 컨설팅 받으러 온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피드백을 막 줬는데 멘탈 나가는 친구들 많아요. 와, 제가 고치게 이렇게 맞나요? 와, 진짜 개판이네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또 빠지잖아. 거기에 또 중요성을 싫잖아. 그러면은 할 의지도 안 생기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받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고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냥 하면 돼. 많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니까 잘 새겨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네. 제 인생 철학. 무너지지 마세요. 문어님 무너지지 마세요. 민규님, 중견 중소 기준으로 이 회사를 가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들다. 애매해서요. 늘 이런 게 고민이 됩니다. 민규님, 이거에 있어서도 미리 고민할 필요 없다. 붙고 나서 고민해라. 붙고 나서 고민해라. 혹시나 입사 지원을 계속 중견 중소 기준으로 이 회사를 지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바로 접으십시오. 적합한 직무가 있는 회사라면은 웬만하면 쓰세요. 그리고 그러면 붙고 나서 이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갈지 말지에 대해서. 그거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붙었을 때 중견 중소 기준으로 이 회사를 갈지 말아야 될지. 이때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필요로 해요. 일단은 지역도 있죠. 연봉도 있죠. 그리고 이 회사의 체계, 시설, 그리고 수준, 그리고 여기에 회사의 성장성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근데 회사만 보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가에 대한 객관화도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괜찮다 싶을 때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는 민규님 스펙이나 민규님의 경험, 민규님의 가능성을 객관화해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는 회사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고민이다 하면은 저한테 카톡 채널로 연락 주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민규님 무너지지 마시고. 야옹님, 한 학기 남기고 있는 4학년인데 진피교육 실습, 수상 경험 등 직무 경험 위주로 준비했는데 성적이 많이 낮은 편이라 면접 때 성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추가 학기라도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성적은 최대한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추가 학기를 해서 3.4인데 3.6이나 7로 올릴 수 있어. 그러면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또는 3.8인데 뭐 추가 학기라면 4로 넘길 수 있다던가 앞자리를 바뀔 수 있다던가 그러면은 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2.9인데 추가 학기라면 3점이 넘는다 하면은 하셔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3.3인데 3.4로 올린다, 3.6인데 3.7로 옮긴다, 이런 거는 그냥 돈 낭비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면접이 학점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인 태도를 말씀드리자면 학점이 왜 낮냐, 공부 안 했냐 그러면은 제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학점 외적으로 무언가를 보완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영어를 900 이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토익 900 이상. 그래서 영어 공부를 통해서 이 학점을 메꾸고자 했다. 또는 교육을 겁나 많이 듣는 겁니다. 기본 스펙이 제가 2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3개, 4개, 5개 이상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 너 진짜 학점 메꾸려고 노력했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본 스펙이고 학점만 혼자 낮아. 그러면은 납득이 어렵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추가 학기 할 시간에 이런 부분을 좀 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옹님 무너지지 마세요. 민규님이 면접을 무조건 많이 보는 게 좋다던데 이 말이 전 좀 반신반의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멘탈에 괜히 무리 줄 것 같아서요. 저는 무조건 많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민규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해요.
멘탈에 있어서 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면접을 보면 볼수록 이제 멘탈이 세집니다. 이걸 강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군대 가기 싫어요. 그리고 군대 가면은 멘탈이 흔들릴 것 같아요. 우울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남자분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군대를 갔어. 처음에 겁나 짜증나지. 우울하지. 그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익숙해지죠. 무뎌진단 말이에요. 무뎌지는 게 이제 멘탈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 보는 관점이 비슷하거든요. 나의 약점에 관한 거, 그리고 내가 한 이력에 대한 거 위주로 물어보시는데 저번 면접에도 물어봤던 거, 내가 그때 면접에서 봤었기 때문에 대비를 해놓고 있었다 하면은 그때는 자신감 있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근데 면접 경험이 아예 없어. 민규님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셀트리온이라고 쳐요. 그럼 셀트리온 면접이 첫 면접이야. 또는 두 번째 면접이야. 그때 이제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받고 멘탈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반면에 민규 말고 규민이라는 친구는 셀트리온 그 면접 전에 한 10번의 면접을 경험해 봤다고 가정을 합시다. 거기서 별의별 질문을 다 받았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가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다 보완을 해두었습니다. 피드백을 해뒀고요. 답변을 준비해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셀트리온을 면접 보러 갔다고 쳐요. 그때 누가 더 잘 보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무섭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피하고 싶고 두려운 감정을 잘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그 감정에 직면하는 겁니다. 마주하는 거예요. 그 점을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규님,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또 내년 28살 여자인데 학부도 졸업을 못해서 너무 조급합니다. 학점은 다 채웠는데 필수 수업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 학기로 다닌 거였는데 내년에 다시 듣게 되었어요. 졸업도 너무 늦어지고 전류도 아니라서 서류상으로 너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심란해요. 그리고 강제로 하반기 서류를 쓰지 못하게 된 것도 멘탈이 무너집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야,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데요. 학기를 계속해서 뭔가 다니게 됐고 뭔가 중간에 휴학 공백기가 있으신가 봐요. 미미뉴님이. 이것도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현실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내년이면 이제 29살 여자가 되겠죠. 29살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라면은 30대가 되기 전에 1년 안에 무조건 취업한다 라는 전략을 세울 것 같아요. 인정을 하니까 이런 전략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이제 초과학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학교 다니면서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방학 기간이라도 뭐 어학이 없거나 기본 스펙이 부족한 거가 있으면 기본 스펙이랑 어학은 방학 때 끝내야 됩니다. 방학 때 최대한 끝내세요. 미친 듯이 해서 끝내. 그리고 학기 다니면서 자소서 쓰면서 입사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내에 무조건 간다 라는 목표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이 라이브가 끝나고도 토익이나 오피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자소서를 쓰던지 해야 될 겁니다. 교육이 없다면 교육이 뭐뭐 있는지 찾아보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교육을 찾아보고 지원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미미유누님. 내년에 28살이면 더 잘 됐네. 희망이 넘치는데요. 너무 조급해야지. 조급하세요. 내년을 기한으로 삼아서 미친 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무너지지 마세요. 미미유님. 할 수 있습니다. 더마딕스님, 한 명 한 명 딥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 좋아요. 이게 멘탈 관련된 거는 제가 해드릴 얘기가 많아요. 무궁무진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멘탈 쿠쿠다스였던 사람으로서 뭐 지금도 엄청 세다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이 견뎌내고 그리고 극복해내고 내 멘탈을 강화해내고 한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비슷한 거예요. 면접을 여러 번 볼수록 무뎌진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두려움들을 직면하고 마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멘탈이 세지는 거예요. 무언가 잘해지고 싶으면 훈련을 하죠.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잖아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못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고 이제 훈련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취준도 그렇고 그리고 이 멘탈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래서 보통 나중에 이제 짬 차면은 멘탈이 그냥 세지는 게 그냥 무뎌져서 그래. 그러니까 학습이 됐고 훈련이 된 거야. 그 상황에. 그래서 직장에 처음 가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나중에는 덜해져요. 요령도 생기고. 그런 게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더마딕스님. 네, 무너지지 마십시오.
문어님이 처음 해보는 취준에 흔들리고 혼란스러웠는데 딱 이런 컨텐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지원해서 그런가 봐요. 네, 문어님한테는 아까 중요성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렸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지. 아니 그러면 안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러니까 적당히 중요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계속 대입시켜가지고 이거 끝나면 막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막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까지만 생각을 해요. 봐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만 생각을 해요. 그냥 그 불안, 막연함.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만 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해서 아 그러면은 뭐 이런 거 해야지 까지 구성해 놓으면은 또 멘탈이 달라져요. 왜냐면은 그 다음 플랜까지 이제 구성을 해 놓으면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정도만 생각하면 이게 그냥 다인 거야. 그 상황에 그만큼 중요성이 너무 높은 상황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된다? 플랜을 다른 걸 짜놔가지고 아 그럼 이거 하지 아니면 이거 하지 이런 식으로 짜놓으면 얘 자체가 중요성이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무너지지 마세요, 문호님. 지훈님이 저번주 목요일에 일동제약 QC 면접 봤어요? 하루 만에 결과가 났어? 이미 정해져 있나 싶기도 하고 처음 면접인데 확실히 데미지가 컸습니다. 아 요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은 아까 민규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할 수가 있죠. 봐봐요, 내가 이 상태야. 근데 데미지를 맞았어. 데미지를 맞아서 이제 충격에 빠진 상태인 거죠. 근데 데미지를 맞아야 여러분들 성장을 하는 겁니다. 무뎌지는 거고요. 데미지를 안 받는 면접보다 데미지를 받은 면접이 여러분들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클수록 성장이 큽니다.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성장할 때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을 통해서 어쨌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과 고통은 같은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성장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 거고 고통이 있으면 성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동제약 QC 면접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와서 고통을 받았어요. 데미지 받았죠. 근데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다음 면접 때 비슷한 상황이 처하더라도 무덤덤할 겁니다. 덜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경험해본 친구한테 친구가 막 이러는 거예요. 처음 면접이었는데 이번에 떨어졌어. 너무 슬퍼. 이러는데 오히려 이제 지은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다 이제 지나가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누구다? 그걸 경험해봤던 사람. 그 고통을 통해서 성장을 해본 사람이에요. 지은님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지니님이 취준 하루의 루틴이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목표가 있으면 하루 온종일 붙잡는 스타일인데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이 방법을 쓰면 번아웃이나 지치기 쉬울 것 같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취준하실 때 루틴이나 일정을 따로 짜셨나요? 일정이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취업 전략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루틴을 좀 예시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맞아요. 하루에 한 개만 10시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논술 시험 하나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토익 시험 하나만 앞두고 있고 내 목표는 그냥 한 달 동안 토익이다 하면은 토익만 해야죠. 근데 취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뭐뭐 해야 되는지를 나열하고 그거를 배분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루틴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루틴, 잘 안 맞는 루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루틴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루를 보통 직장인들이 8시간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취준도 8시간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안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8시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은 저는 공고 모니터링을 보통 하라고 해요. 공고가 무엇이 떴는가? 새로운 공고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마감 기한을 놓치고 있는 공고는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보라고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쓸 공고가 있으면 체크를 일단 해두는 겁니다. 나만의 그 엑셀 스프레드시트나 아니면은 노션이나 이런 데에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쓸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익을 해야 되시는 분은 그렇게 토익 공부를 하면 되겠고 인적성 공부를 해야 되시는 상황이면 인적성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꼭 써야 되는 시간은 입사 지원 시간을 좀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많이 쓸 수 있어요. 그 입사 지원 시간에 자소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입사 지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 시간을 매일매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가 하루 만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틀 만에 나왔다면 이틀 됐을 때 딱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마련해 두고 시간을 쪼개서 좀 나만의 루틴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약회사 합격 스펙 영상 올리신 거 봤는데 연구직 쪽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일까요? 연구직 쪽에는 직무 교육 자체는 없어도 돼요. 그리고 영어는 둘 중에 뭐 토익과 그리고 스피킹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연구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석사 때 연구한 주제, 그게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연구하는 분야 그리고 그 직무와의 연관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 연관성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와 연구 기술서 그리고 포트폴리오, PT 자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찬호체님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다 격파했나 봅니다. 오늘 몇 개의 질문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도 한 3, 40개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이 좀 많이 해결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고민이 해결되신 분들 소감을 좀 남겨주세요. 잘 해결됐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주시고, 평소에 컨텐츠 올라올 때도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2026년에도 계속 발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2025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시작했었고, 불과 이제 한 4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이브도 정상적으로 구축이 됐고, 강의도 2개 런칭을 했고, 그 강의에 따라서 그리고 컨설팅 내용에 따라서 3바 합격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있어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도 한층 더 강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노하우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라이브든 컨텐츠든 해서 퍼드릴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2026년에도 잘 준비를 해보고 재치원 통해서 많이 발전도 해나가고 재치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질문 답변 듣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길게 얘기하면서 신경 써서 답변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문원님한테 얘기해 드린 거나 이런 것들 다 새겨봐 들어주시고, 그리고 멘탈이 무너질 때마다 이 영상 저장해 두셨다가 두고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들이 다 이제 공감하실 만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든 부분 위주로 다시 돌려보면서 멘탈을 다시 찾는 그런 계기로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쇼폼으로도 중간에 이제 힘이 될 수 있는 말 같은 것들 잘라서 올릴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뭐 저장을 해서 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2025년이 벌써 끝나가는데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기간에도 취업 준비는 계속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열심히 해야겠고, 다음 주 라방은 일단은 휴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2일부터 또 라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라방, 29일 라방에서는 2025년 하반기 결산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2026년 어떻게 대비할지 같이 가보자고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취업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라이브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재치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